낮게, 종이 넘기는 소리처럼. 나는 글을 베껴 적는 사람이었다. 도성의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국 내 손끝에서 먹물이 되어 조용히 말라갔다. 그런데 그날의 먹물만은 마르지 않았다. 아니, 마르게 두지 않았다. 누군가가 속으로 이것을 적는 순간 나는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에야 꺼내는 까닭은 단 하나다. 세상은 이미 잊었고 기록은 찢겼고 살아남은 자는 입을 닫았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그 밤하늘을 기억한다. 별의 나루터를 헤엄친 고래, 은하수의 등뼈를 가진 생명. 그것은 길조였는가 재앙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시험한 단 한 번의 기회였는가? 성종대. 도성은 가지런했다. 시전의 상인은 값을 속이지 않는 척했고 양반은 책을 읽는 척했고 백성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척했다. 그 평온이 참 무섭다는 걸 나는 그때 몰랐다. 평온은 사람을 둔하게 만들고 둔함은 징조를 웃음으로 넘기게 하니까. 관상감에선 별을 보았다. 별을 본다는 건 하늘의 법을 읽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늘의 법은 늘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 처음 이상은 사소했다. 북쪽 하늘, 자미원 근처의 희미한 흐림. 마치 옅은 비단을 하늘에 덮어둔 것처럼. 나는 그 기록을 베껴 적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구름인가? 천문학자 윤겸이 종이에 붓끝을 탁 내려놓았다. 그가 말했다. 윤겸 흉내 구름이면 바람에 쫓겨나지. 그런데 저건 머무른다. 속으로 머무르는 하늘, 그게 가능해. 며칠 뒤 별 하나가 평소보다 늦게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은 그걸 소원이라 불렀다. 하지만 관상감은 소원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그러다 어느 밤 누군가가 하늘이 갈라진다 고 외쳤다. 그날 밤 도성은 소리로 들끓었다. 누군가는 종을 치고 누군가는 아이를 품고 누군가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 나도 올라갔다. 기록관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다. 하지만 그날은 글이 나를 끌어올렸다. 하늘엔 은하수가 있었다. 늘 있던 은하수가 아니었다. 거칠게 흐르는 강처럼 두껍고 밝았다. 그리고 그 강의 한가운데 고래가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속으로 꿈인가? 그런데 꿈이면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이 이렇게 선명할 리가 없다. 고래는 구름 속을 헤엄쳤다. 물결 대신 구름이 찢기고 별빛이 튀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도성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누군가는 울었다. 누군가는 절했다. 누군가는 칼을 잡았다. 속으로 같은 하늘을 보고도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룻밤 사이 고래는 도성의 신이 되었다. 아니, 재앙이 되었다. 시전의 상인들은 말한다. 상인 흉내 저건 큰 비의 징조야. 물이 넘치면 장사가 망해. 노파들은 말한다. 노파 흉내 용왕이 길을 잃었구나. 고래가 길잡이로 나왔지. 도성밖 떠돌이 무당은 북을 두드리며 외쳤다. 무당 흉내 은하의 짐승이 내려오니 피를 바치라. 그 말에 어떤 자들은 칼을 갈았다. 누군가의 피가 있어야 하늘이 잠잠해진다는 말은 늘 가장 약한 쪽으로 향한다. 그날부터 관상감 앞엔 사람들이 몰렸다. 하늘이 왜 이럽니까? 왕이 덕을 잃었습니까? 우리 아이는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목이 말랐다. 속으로 하늘은 말이 없는데 사람만 말이 많다. 며칠 뒤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궁에 올라가는 일을 겪었다. 기록을 맡은 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날의 광경을 가장 또렷이 적은 필체라는 이유로. 어전 대신들은 두 줄로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왕이 앉아 있었다. 성종은 젊었고 눈빛이 고요했다. 그 고요가 오히려 두려웠다. 그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훈구 대신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훈구 흉내, 단우 전하, 이는 재앙입니다. 하늘이 노했습니다. 반드시 재를 크게 올리고 도성의 잡스러운 무리를 단속해야 합니다.
다른 쪽에서 반박이 튀었다. 다른 대신 흉내 하늘의 기이함을 곧바로 재앙이라 단정하는 건 경솔합니다. 왕이 조용히 물었다. 왕 흉내, 낮게 관상감은 무엇이라 하는가? 윤겸이 앞으로 나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윤겸 전하,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별이 아닙니다. 왕이 되물었다. 왕별이 아니라면? 윤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윤겸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어전이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논할 수는 있어도 하늘에 사는 생명을 논하는 건 두려워했다. 훈구 대신이 비웃듯 말했다. 훈구 하늘의 고래라니. 관상감이 미쳤구나. 왕은 비웃지 않았다. 그가 내게 말했다. 왕 그대는 기록관인가? 나는 무릎을 꿇었다. 예, 전하. 왕 그날 그대 눈엔 무엇으로 보였는가? 속으로 이 질문은 칼날이다. 내 대답 하나로 누군가가 죽고 살 수도 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전하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허락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조정은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재앙설, 한쪽은 길조설. 재앙설은 항상 간단하다. 누군가가 잘못했다. 그래서 누군가를 벌하자. 길조설은 더 어렵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속으로 사람은 쉬운 쪽을 택한다. 훈구파는 도성의 치안을 강화했다. 밤엔 통행 금지, 외지인은 엄벌. 그리고 희생을 말하기 시작했다. 왕은 윤겸에게 명했다. 고래의 길을 기록하라.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 말은 곧 추적이었다. 윤겸은 사람을 모아 별자리와 풍향을 계산했다. 나는 그 곁에서 기록했다. 우리는 매일 밤 지붕에 올랐다. 매일 밤 하늘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속으로 오지 않으면 안도하고 오면 공포한다. 그런 모순을 품고 사람은 하루를 견딘다. 고래는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도성 위를 크게 돌고 어떤 날은 궁궐 끝자락만 스치듯 지나갔다. 그러다 하루는 궁궐 지붕 바로 위에서 멈춘 듯 보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도성엔 소문이 퍼졌다. 고래가 궁을 노려본다. 왕이 하늘에 미움을 샀다. 그래서 고래가 내려온다. 훈구 대신들은 한 발 더 나아갔다. 훈구 흉내 전하, 민심이 흉흉합니다. 희생을 올려야 합니다. 큰 제사,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이 무엇인지 그들은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았다. 가장 약한 자를, 가장 조용한 자를. 며칠 뒤 관상감 근처에서 아이 하나가 붙잡혔다. 하늘의 짐승을 불렀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아이. 나는 기록관이니까 사건 기록을 맡았다. 아이의 이름은 연이었다. 부모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아이. 나는 종이에 연 혐의 없음이라 적고 싶었다. 하지만 종이는 칼을 이기지 못한다. 속으로 내가 적는 글이 누군가를 죽인다. 그 사실이 숨을 막았다. 그날 밤 고래가 나타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성 성문 밖 아이가 묶인 곳 근처로 내려왔다. 나는 눈앞이 하얘졌다. 설마 고래가 아이를 데리러 온 건가? 구름이 소용돌이쳤고 별빛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고래의 빛이 닿는 순간 묶인 줄이 끊어졌다. 누군가 칼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내려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걸 두고 두 가지로 말했다. 재앙이 아이를 선택했다. 길조가 아이를 살렸다. 그날 이후 아이연은 사라졌다. 그리고 나의 기록도 누군가가 훔쳐갔다. 윤겸은 잠을 잃었다. 별자리로도 풍향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하늘을 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늘이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였으니까.
어느 날 새벽 윤겸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윤겸 기록관, 자네는 고래가 왜 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속으로 하늘에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유가 생길까? 윤겸은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고래가 나타난 날과 사라진 날, 도성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함께 적혀 있었다. 굶주린 날, 억울한 자가 죽은 날, 큰 재판이 있었던 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한 날. 윤겸이 말했다. 윤겸, 이상하지 않나? 고래는 우리가 잔인해질 때 더 밝아진다. 그 말에 내 손끝이 얼었다. 속으로 빛이 경고일 수도 있다. 왕 또한 흔들렸다. 훈구 대신들은 계속 압박했다. 전하, 하늘이 노했습니다. 전하, 결단하셔야 합니다. 왕은 결국 나를 불렀다. 왕, 그날의 기록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전하, 사라졌습니다. 왕의 손이 잠깐 떨렸다. 그가 작게 말했다. 왕, 사라진 건 기록이냐, 진실이냐? 속으로 둘다할지도. 그날 밤 고래는 다시 궁궐 위에 나타났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마치 내려앉을 듯 도성의 숨결 위로. 윤겸은 혼자 지붕에 올랐다. 그를 따라간 건 나뿐이었다. 윤겸은 손에 작은 거울 같은 것을 들었다. 별빛을 모아보는 기구.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윤겸, 보게. 저 빛의 결을. 나는 그 순간 보았다. 고래의 몸에서 흐르는 별빛은 일정한 무늬를 가졌다. 마치 글자처럼, 마치 기록처럼. 속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쓰는 글. 윤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윤겸, 저건 길이다. 별의 나루터 성진. 고래는 길을 지키는 존재다. 나는 되물었다. 그럼 왜 여기로 왔습니까? 윤겸이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윤겸, 우리가 길을 잃어서. 그 말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왔다. 정치가 길을 잃고, 백성이 길을 잃고, 기록이 길을 잃는 시대. 그때 고래가 천천히 방향을 바꿨다. 도성 밖. 사람들이 희생을 준비하던 곳으로. 우리는 왕에게 달려갔다. 이런 말은 무례하고 위험했지만 나는 말했다. 전하, 고래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잔인해지는지 보고 있습니다. 훈구 대신이 노호했다. 훈구, 허튼 소리. 전하, 저자의 혀를 자르소서. 왕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왕, 멈추라. 그 한마디에 어전이 고요해졌다. 왕은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왕, 하늘이 내게 묻는다면 나는 답하겠다. 백성의 피로 하늘을 달래지 않겠다. 훈구 대신이 이를 악물었다. 훈구, 전하, 민심이. 왕이 끊었다. 왕, 민심은 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먹여 키우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왕은 마지막 명을 내렸다. 오늘 밤 어떤 제사도 금한다. 어떤 희생도 금한다. 누구도 잡지 마라. 그 결단은 위험했다. 왕이 자신을 불태워 도성을 살리려는 결단이었다. 속으로, 전하, 이 결단의 끝은 무엇일까? 그날 밤 고래는 도성 밖 하늘에서 한 번 크게 몸을 뒤집었다. 구름이 갈라졌고 은하수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고래는 천천히 빛을 줄이며 별의 강 속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 고래는 우리를 벌하러 온 게 아니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벌하지 않게 막으러 왔다. 속으로 하늘이 준 건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관상감엔 명이 내려왔다. 그 밤에 관한 기록을 모조리 회수하라. 베껴 적은 자를 조사하라.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숨겨둔 초본을 찾았다. 그런데 없다. 누군가 먼저 다녀갔다.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꿈이라 여기라. 나는 오래 침묵했다. 침묵은 생존의 기술이다. 하지만 침묵은 또한 죄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입으로 남긴다. 종이는 찢길 수 있어도 기억은 누군가의 가슴에서 살아남으니까.
속으로 당신은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재앙? 길족? 아니면 별의 나루터를 헤엄친 고래가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질문. 너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조용히. 이것이 몽유성 진록이다.